예도입니다. 존재숲에 있습니다. 꽃이 여기저기 정말 아름답게 피었고요. 새소리까지 들리는데, 예도는 지금부터 2년 6개월 만에 거의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신현상학 서문, 제가 보니까 절반은 훨씬 넘었고 3분의 2 정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서문, 거의 독일어 원문으로 53페이지야. 마이너판은 지금 34페이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왔죠, 그죠? 바짝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철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의 사유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클래스를 아시는 분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Die immanente, sogenannte reine Mathematik stellt auch nicht die Zeit als Zeit, dem Raum gegenüber als den zweiten Stoff ihrer Betrachtung. 내재적이고 소위 순수하다고 하는 수학은, 그러니까 내재적이면서 순수한 수학, 순수 수학은 시간으로서의 시간을 공간의 맞은편에 세우면서 대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 수학은. 게겐위벌 슈텔렌, 맞은편에 세워서 대조시키다, 대비시키다인데, 이 시간은 순수 수학의 고찰의 두 번째 재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에게서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시간이 뭐예요? 인식론적이잖아. 감각 직관에 붙어 있어, 그죠? 외적 형식이 공간이고 내적 형식이 시간이야. 감각 직관에, 그죠? 칸트한테서는. 근데 해결한테서는 시간과 공간은 물론 그의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야. 그러나 인식론적이지 않아. 이것은 논리학과 엔치클로페디까지 가는데, 자연 철학에서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시공간이지만은, 이 시간은 정신의 운동과 더불어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예츠트, 지금이라는 눈,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아우겐벌릭이 끊임없이 네가찌온 될 네가찌온,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관계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정신철학의 주제죠, 그죠? 그러나 그 도달하기 이전 단계 전체가 자연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테서는 자연철학 자체로만 정신철학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관과 떨어진 객관도 없고, 또한 객관이 없는 주관도 없어요. 이건 논리학에까지 적용돼요. 그죠? 예도가 이미 강의를 한 것처럼. 그래서 해결한테서 특히 실체 개념이, 주프스탄츠 개념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서양 철학에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실체는 주프젝트, 주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칸트의 범주표 역시도 운동하는 표로 바뀌어버려요. 주어와 수어도 운동해. 그래서 개념이 돼. 개념은 생명운동과 관계돼 있어. 해결한테서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실체는 곧 주체인데 이 주체는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태를 규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세계의 역사의 운동과 더불어서 그죠? 정신의 운동이 함께 가고 거기에서 이 운동 속에서 계속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도 변하는 거예요. 실체는 주체를 빼면은 해결한테선 설명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프스탄츠는 곧 주프액트랑 관계되고 그 주프액트는 생명운동과 관계되고 그것은 개념이요. 그 개념은 논리학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뭐예요? 자연 철학으로부터 정신 철학으로 가면서 끊임없이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지향되는. 그래서 역사와 관계돼 버려요. 칸트랑은 완전 다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수학적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순수 수학은 자신의 고찰의 두 번째 재료, 소재로서 시간을 다루는데 이 시간을 공간과 대비시키지 않아. 계속 나갑니다. D, 앙게반트, D에 마테마틱이 생략됐겠죠, 그죠? 응용수학은 한델트 볼, 폰 이얼, 역시 시간을 다루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비폰데얼 베베궁, 운동도 다루고 아우후 존스트 안던 비엘클리헨 딩엔, 그 밖에 다른 현실적인 물질까지 다루고 그 응용수학은 순수수학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시간을 다루고 운동도 다루고 다른 현실적 사물까지 다루니까 해겔의 어떤 정신현상학이나 논리학에 해겔 철학의 어떤 존재론과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착각인 거예요. 다루는데 중요한 건 진님트 압을. 그러나 이 응용수학은 die synthetischen das heißt Zetzer ihrer Verhältnisse die durch ihren Begriff bestimmt sind, 개념을 통하여 규정된 관계들의 종합명제를 aus der Erfahrung auf,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여. 그 응용수학은 순수수학과 달라. 경험으로까지 나가서 거기로부터 그 관계의 종합명제까지 받아들이는데 단지 문제는 벤데트 누얼 아우프 디저 포라우스 제중엔 이어러 포물렌 안, 오로지 이런 전제 위에다가 자신의 수학적 공식을 적용시킬 뿐인 거야, 단지. 여기서 멈춰버려. 그러니까 해겔한테서는 순수 수학이든 응용 수학이든 자신의 철학적 사유 안으로 완전하게 수용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철학을 수립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알랭 바디우 역시도 수학의 자기의 존재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존재와 사건에서 그죠, 이미 강의를 했죠, 얘도가. 이 수학의 집합론이 매우 중요해. 그에게도 해겔은 이 수학적인 어떤 정리와 명제들을 자신의 철학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Das die sogenannten Beweise solcher Sätze als der vom Gleichgewicht des Hebels, dem Verhältnis des Raums und der Zeit in der Bewegung des Fallens und so fort, welche sie häufig gibt. 여기서 지는 당연히 어떤 수학을 가리키는 게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어떤 지뢰의
평균을 다루는 그런 증명이 있겠죠. 그죠? 수학에는. 수학이 빈번하게 제공해주는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렛대의 어떤 평균을 다루는 증명. 두 번째는 낙하의 운동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증명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명제들의 증명들은 증명으로서 주어져 있고 받아들여져, 수학에서.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ist selbst nur ein Beweis, 자체로 단지 하나의 또 증명이야. 어떤 증명인가 하면은 Wie groß das Bedürfnis des Beweisens für das Erkennen ist. 수학적 인식에 있어서 증명의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낙하 운동에서 시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렛대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증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명인 거야. 이유가 또 나옵니다. Weil es, wo es nicht mehr hat, auch den leeren Schein desselben achtet und eine Zufriedenheit dadurch gewinnt. 왜냐하면 앞에 있는 S는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독일어. 이게 정말 이런 게 독일어 원문을 읽을 때, 특히 헤겔이든 칸트든 하이데거든 후설이든 제일 어려운 게 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다시 받는 대명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3인칭 복수로 받든 단수로 받든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S는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주어로 쓰인 S는 바로 인식인 거예요. 수학적 인식. 그리고 뒤에 있는 데스젤베는 뭔가 하면 증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의역하면은 이걸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런 인식, 곧 수학적 인식은 자신이 더 이상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이러한 증명의 빈 가상을 주목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어떤 만족을 얻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인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 인식은 다시 보면 더 이상 어떤 증명을 소유하지 못해. 그래서 단지 비어있는 그 증명의 가상만을 주목하게 되고, 샤인, 가상이죠, 그죠? 그리고 그 주목을 통하여 비로소 만족을 얻어. 그래서 수학적 인식을 갖고는 정신현상학의 존재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쏙쏙 들어오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eine Kritik jener Beweise würde ebenso merkwürdig als belehrend sein, die Mathematik teils von diesem falschen Putz zu reinigen.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저 증명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매우 주목할 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훈적이기까지 할 수 있어. 왜 비판을 해야 되는가 하면, 수학을 부분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푸쩍, 그게 뭐죠? 이런 잘못된 장식품으로부터
수학을 정화시키고, 두 번째, 타일스, 이어러, 그랜저, 쭈짜이겐 부분적으로 그 한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운트, 다라우스 이것으로부터 디 노트벤디히카이트 아이네스 안드런 비센스 다른 지식의 필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 증명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지식의 필요성, 이건 뭐예요? 수학만이 아닌 철학적 지식의 필요성, 수학이 자랑하는 증명 방식을 비판함으로써 거기에 철학의 필요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Was die Zeit betrifft, von der man meinen sollte, dass sie zum Gegenstück gegen den Raum, den Stoff des anderen Teils der reinen Mathematik ausmachen würde. 시간에 관한 한, 곧 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곧 이 시간이 다스지, 시간이겠죠, 그죠? 시간이 공간에 대한 어떤 대립물로서 나타나는데, 이 시간은 순수 수학의 다른 부분의 소재나 재료를 형성해. 주제라는 거죠, 그죠? 순수 수학이 자신의 재료로서 생각하는 이 시간에 관한 한 So ist sie der daseinde Begriff selbst. 이 시간은 거기에 존재하는 개념 자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 볼 때는 이 수학의 시간 역시도 수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은 헤겔이 변증법적 운동에서 사용하는 완전한 절대정신의 운동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역시도 개념이지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도달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Das Prinzip der Größe, 크기의 원리, des Begrifflosen Unterschiedes, 무개념의 차이를 보여주는 원리. 세 번째, und das Prinzip der Gleichheit, 등식의 원리. 수학의 등식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der abstrakten und lebendigen Einheit, 추상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통일의 원리. 이게 전부 다 뭐야? 수학에서 추구하는 원리인 거예요.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인 거야, 전부 다가. 그래서 생명도 없고 개념도 없어. 헤겔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무개념적이고 무생명적인. 그래서 헤겔한테서 어떤 존재론이 있다면 이것은 독일 낭만주의랑 같이 가거죠. 괴테, 쉘링, 헤겔한테서 자연 철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신적 생명, 절대정신의 어떤 생명 운동이 들어가 있으면 유기체적인 거예요. 괴테도 그래요. 이게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의 독특한 특징이야. 쉘링은 당연히 그렇죠. 그죠? 노발리스한테서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헤겔은 스피노자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재미있죠, 그죠? 클라스가 나오죠. 스피노자의 어떤 존재론으로부터도 많은 것들을 차용하고 있어. 논리학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규정이라는 것. 스피노자는 모든 규정은 자체로 부정과 관계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뭔가 하면 스피노자한테서는 그의 존재론적 자연관이 결코 유기체적인 정신우위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스피노자의 자연 철학이 스토아 철학의 우주론,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 정신의 상승과 하강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평행을 이야기해버려. 이 점에서 해겔과 달라지는 거야. 그러나 해겔은 철저히 그의 존재론에서 유기체적 생명운동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한테서는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은 자체로 실체요 신이야. 이 신이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신을 보여주는, 정신으로도 자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둘은 구분되지 않아, 정신과 육체는. 그래서 자기를 물질로서 보여줄 때도 양태인 거고, 그 다음에 정신으로 보여줄 때도 양태인 거야. 그게 바로 이 세계의 삼라만상이죠. 그죠? 능산적 자연을 통하여 생산된 소산적 자연들이겠지. 이 모든 세계의 존재자들을 말하겠죠. 인간을 포함하여.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어떤 존재론 역시도 기계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유물론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의 기계론적 유물론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점에서 들레즈는 이쪽에 천착하여 자기의 존재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또 해겔이 또 뚜껑이 열린. 그래서 이러한 수학의 원리들은 별마크 에스 니트 지히 mit jener reinen und Ruhe des Lebens und absoluten Unterscheidung zu befassen. 자, 저 생명의 순수한 동요라든지 절대적 구별을 다룰 수가 없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해겔은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나 수학적인 정리나 공리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수학의 원리는 생명운동의, 그죠? 순수한 동요, 움직임이라든지 또 여기서 나타나는 절대적 구별, 이 구별이란 개념도 해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못 따라 수학의 어떤 공식은. 그래서 해겔은 이건 갖고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미 주제가 나타나고 있어,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se Negativität wird daher nur als paralysiert. 이러한 부정성이 뭐예요? 해겔 철학한테서 이 부정성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슬라보의 지적이 해겔에게서 발견한 게 이 네가티비테트예요.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신도 부정성을 갖고 있어. 그게 크게 보면 그리스도예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은 원래 절대자요. 죽음을 모르는 존재잖아. 그리스도는 죽잖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는 니체가 아니라 해겔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성자로서의 이 신성, 그건 부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부정성을 갖지 않았다면 이 세계에 자연의 사물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성은 해결 철학의 핵심이에요. 지적이 예리하죠, 그죠? 이 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정성, 곧 부정성은 생명운동이요. 또 그 운동을 통하여 변화해 가면서 절대적으로 저 사물과 이 사물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기 구별을 통하여 타자성을 인식하고 이질적인 것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세계를 산출하면서 역사화 시켜나가는 그런 건데, 이 부정성은 이게 생명운동이죠, 그죠? 다른 말로 이 부정성은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의역하면은 파랄리지얼트, 마비된 것으로서 격화돼 버려. 맞죠, 그죠? 마비된 것이 돼 버리고, 다시 말해서 넴리히 알스 다스 아인스, 1이라는 숫자로서 좀 쯔바이텐 슈토페 디제스 엘켄넨스, 이러한 인식의, 수학적 인식의 두 번째 재료나 소재가 되어버려요. 2차적인 거예요. 이 부정성은. 그래서 이 수학적 인식은 다스 아인 오이설리에스 툰, 외적인 행동이라든지 다스 지히, 젤프스트 베베건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운동하는 이런 것을 좀 슈토프 헤라프 제츠트, 재료나 소재로 질을 떨어뜨려 버려,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헤라프 제첸 해버려, 격화시켜 버리고 이 부정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형식 논리학에서는 뭐예요? 오류요, 거짓인 거야. 이미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부정성은 거부되어야 될 거예요. 진리 담론에서 거짓인 거예요. 배제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해결 이건 받아들여. 이게 해결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 부정성이 없으면 피얼지히자인, 대자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의 운동도 없어. 삶의 균열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정지돼 버리는 거야. 그런 정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운동, 생명 운동, 정신의 운동의 핵심적 개념이 바로 네거티비테트인 거예요. 예도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적이 바로 뚫릴 거예요. 다양한 어떤 지적 작품들을 읽을 때도. 그래서 이 부정성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과도 관계될 수 있어요. 예도가 이미 헤겔의 지향과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비교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잖아, 그죠? 단편 강의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과 자기 스스로 자기 운동하는 것을 재료나 소재로 격화시켜 버려. 그래서 눈, 이제 안임, 그것에 있어서 아이는 글라이 귤티겐 오이설리현 운 레벤디겐 인할트 쭈하벤, 어떤 무차별적이고 외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기 위하여 수학적 인식은 이런 것들을 재료로, 소재로 격화시켜버리는, 자기 운동하는 것을, 부정성을 오히려 진리 담론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배제시켜버려요. 그래서 마비된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쏙쏙 들어줘. 그죠? 이 원문이 참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테마틱이 끝나고 필로조피가 나오는 거예요. 헤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디 필로조피 다게겐, 이에 반하여 철학은 베트라테트 니트 운 베젠틀리혀 베스팀무, 비본질적인 규정을 고찰하는 게 아니라
존던 지, 인 조페언 지, 베젠틀리혀 이스트. 그 규정을 본질적인 한에서 고찰하는 거예요. 의역하면 뭐예요? 이에 반하여 철학은 비본질적인 규정이 아니라 본질적인 규정을 고찰한다. 이게 뭔지 봅시다. Nicht das Abstrakte oder unwirkliche ist ihr Element und Inhalt. 여기서 이열은 뭐예요? 이런 게 어렵다고. 철학이지 뭐. 철학의 요소와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존던 다스 비얼클리혀 지히 젤프스트 제짠더 운트 인 지히 레벤더 현실적인 것이요,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요, 운트 그리고 인 지히 자기 안에서 레벤더 살아있는 것이며 다스 다자인 인 자인은 베그리프 개념 속에 있는 현존재예요. 철학이 다루어야 할 주제 요소와 내용은 현실적인 거예요. 헤겔이 다자인, 현존자란 말을 쓸 때 이미 앞에서 예도가 강의를 했는데 그 다자인은 하이데거의 현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래서 현실성과 더불어 운동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개념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신의 운동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런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철학은 현실적인 것, 자기 스스로를 정립하면서 자체 안에 살아있는 것, 그래서 개념 안에 있는 그런 현존재, 이런 것들이 주제인 거야. Es ist der Prozess, 줄 빡빡 치십시오. Der sich seine Momente erzeugt und durchläuft. 그래서 철학이 다루는 어떤 주제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이 과정은 어떤 건가 하면은 자신의 계기들을 스스로 erzeugt, 산출하면서 그 계기들을 durchläuft, 통과해가는, 스스로 통과해가는 그 계기들을, 그런 프로세스, 과정인 거야. 헤겔 자신의 철학이죠. 그리고 und diese ganze Bewegung macht das Positive und seine Wahrheit aus. 이러한 전체 운동은 긍정적인 것, 능동적인 것, 그리고 그것의 진리를 형성해요. 이 부정적인 것을 포괄하면서 운동해 가면서 그 내부에 이런 균열을 안고 계속 진행해 가면서 포지티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산출하면서 자신의 진리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운동이요. 정신현상학의 주제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디저 슐리스트 알죠? 에벤 조제얼 다스 네가티베 인치히. 이러한 진리, 정신현상학의 철학이 수행하는 진리, 이 말이에요. 이런 진리는 자체 안에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은 여기서 지적이 요소 다 끌어낸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둘레즈든 누구든 간에 데리다도 디세미나시옹, 산종에서 헤겔의 동일성을 계속 가잖아, 그죠? 동일성에 맞추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헤겔을 공격할 때 지적은 그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배후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까다로운 주체를 보게 된 거예요.
왜죠? 해결 철학에서 주체를 빼버리면 철학이 성립이 안 돼. 사회의 부조리, 자본주의의 부조리, 그리고 정치적인 것,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 주프젝트,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도 끝까지 이 주체와 더불어서 이 진리를 함께 형성해가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거든. 거기서 이제 딱 끌어낸 거예요. 지적. 재미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철학의 진리, 해겔이 말하려고 하는 그 진리는 자체 안에 부정적인 걸 포함하고 있으며, 그건 뭔가 하면 das jenige, was, das falsche genannt werden wird. 그것은 심지어 오류, falsch, 잘못된 것, 오류를 보이는 것, 거짓된 것, 이게 다 돼. falsch가. 그런 것으로 불려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철학의 진리는 자체 안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네 삶도 그렇죠. 우리 삶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논리학에서 말하는, 형식 논리학에서 참과 거짓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나눌 수 있나? 없어요. 삶은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포함하면 우리의 거짓이 오히려 진리야. 락강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도의 진리가 된 락강을 참조하세요. 락강의 어떤 그 진리관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 진실이라는 건 그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참과 거짓은 거죠. 무의식적 관계, 삶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뒤집어 말할 때가 진리일 때가 많아. 우리는 삶이에요. 거기 에크리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것까지 다 강의에 나와 있어. 참조하시오. 그래서 참과 거짓은 삶에서는 뭐예요? 함께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생각해요. 계속 나갑니다. Wenn es als ein solches betrachtet werden könnte, von dem zu abstrahieren sei.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 논리학에서는 도외시 될 수 있어. 맞죠? 진리에 있어서 참다운 것만이 받아들여지고 거짓되고 오류가 있는 것은 배제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죠? 생성 변화하는 운동 속에서 참과 거짓의 관계는 정말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요. 언어로 참이다. 의식적 언어로, 의식이 언어로 말할 때 이것은 참이다. 그 배후에는 거짓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으로서 고찰될 수 있을 때, 곧 그것이 도외시 될 수 있을 때, 형식 논리학에서는 오류가 도외시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불려지는 그것이, 오류가 있는 그것이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das Verschwindende ist vielmehr selbst als wesentlich zu betrachten. 줄 빡빡 치십시오. 그래서 소멸해가고 사라지는 것은 자체로 본질적인 것으로 고찰되어야 돼. 진리 안에 부정적인 게 들어있는, 타자적인, 이질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생성 변화에서 소멸이 없다면 생성도 없어.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진리 안에 포함돼야 돼. 그래야만 진리는 전체가 되는 거야. 진리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자체로 본질적인 것으로 고찰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nicht in der Bestimmung eines festen, das vom Wahren abgeschnitten aus ihm man weiß nicht wo liegen zu lassen sei. 자, 이런 사라지는 것은 참다운 것으로부터 진리지 뭐. 참다운 것, 거짓된 게 아니라 참다운 것으로부터 잘려나가 있으며 그 참다운 것 바깥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것의 규정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우리의 어떤 생명운동, 역사의 운동 안에서 우리는 이건 오류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것은 소멸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떼내서 딱 고정시켜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아, 정말 깊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건 역시도, 소멸하는 것 역시도 삶의 규정으로서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만약에 고정된 것이라면 그것만 떼가 없애서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정된 것의 규정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참다운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해서 참다운 것만을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삶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런 사유겠죠. 그죠? 아, 정말 재밌습니다. 조비 아우 또한 das Wahre nicht als das auf der anderen Seite ruhende Tote positiv. 그래서 참다운 것은 다른 편에서 정지해 있는 죽은 긍정적인 것,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운동에 있어서 참다운 것은 다른 저쪽 편에서 정지에 서서 죽은 채로 우리가 그것을 떼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생명운동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조차도 자체 안에 부정성의 흔적을 갖고 있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자체 안에 이 부정성의 균열을 갖고 서만이 이 세계의 삶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겔이 가르쳐주는 핵심적 진리 개념이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Die Erscheinung ist das Entstehen und Vergehen, das selbst nicht entsteht und vergeht, sondern an sich ist.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는 뭐야? 현상과 물 자체를 나누죠. 그죠? 그런데 헤겔한테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슈텐, 발생이자 펠겐, 지나감이야. 생성 변화지. 발생이자 지나감인데, 그런데 그것은 자체로 발생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주체가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클라스가 나오죠. 이거 절대 못 잡아냅니다. 혼자 읽을 때. 주체가 개입돼서 발생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로 발생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즉자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모든 생성 변화, 모든 현상하는 것은 생명운동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죠? 해결 철학 안에서 역사의 운동과 관계하고 있지만 거기엔 언제나
주체로서의 정신의 개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테서는 실체도 움직여. 실체도 운동해. 심지어 지식도 움직여. 정신현상학의 주제가 뭐야? 경험의 질을 서술하는 거잖아. 그죠? 지도 변증법적으로 움직여. 빗센도, 지식도. 경험의 학을 서술한 게 정신현상학이야. 그 토대 위에서 논리학을 전개하잖아.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und die Wirklichkeit und Bewegung des Lebens der Wahrheit ausmacht. 진리의 생명의 현실성과 운동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정신의 주체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발생과 지나가는 거지만 자체로 발생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쏙 들어오죠. 그죠? 이 어려운 게.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 Ware ist so der vakantische Traum, an dem kein Glied nicht trunken ist. 줄 빡빡 치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나왔어. 참다운 것은 그러니까 바쿠스 축제의 황홀경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바쿠스 축제의 어떤 도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절대지혜, 정신현상학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쿠스 축제, 주체와 객체가 결합된 상태, 존재와 인식이 통일된 상태, 낭만주의적 감정과 계몽주의의 이성이 통일된 상태, 무한자와 유한자가 통일된 상태, 개인과 보편이 그리고 개별자와 공동체가 통일된 상태,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안에서 마지막에 도달한 상태. 진리는 바쿠스 축제의 취함, 도취, 황홀경과 같은 거야. 그 황홀경에서 춤추는 자들은 뭐야? 카인 글리트 니트 트룬켄 이스트. 취하지 않는 자가 없어. 다 취해 있어. 마지막에 도달한 절대지의 상태에서 정신의 운동의 상태를 나타내. 그래서 진리는 바쿠스 축제의 황홀경인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술이 취해가 있어.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weil jedes in dem es sich abzondert ebenso unmittelbar auflöst. 그래서 모든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분비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해체돼 버려. 맞죠, 그죠? 황홀경이 뭐예요? 자기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바쿠스 축제의 도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축제에 참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분비시킴으로써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쿠스 축제의 이스트 에어는 타운매를 받는 거예요. 그 황홀경은 에벤조 디 두리 지티가 운트 아인파 루어 투명하고 단순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체한 상태.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지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고요를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황홀경의 특징이죠. 그죠? 해겔의 진리 역시도 이런 면을 갖고 있는 투명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 거의 다 왔습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인뎀 게리히터 예널 베베궁 저 운동의 법정에서는 베슈텐 쯔바르 디 아인젤렌 게슈탈텐 데스 가이스테스 비디 베슈팀텐 게당켄 니트 정신의 개별적인 형태들 그리고 특정한 사상들, 사유들 이런 것들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건 이미 통일된 상태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인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각 변증법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정신의 개별적인 형태들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리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단계마다 규정된 특정한 사상들, 사유들도 생각들도 독립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쿠스 축제에 비교한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를. 그럴 수 없어. 아벌 그러나 지친트 조제얼 아우후 포지티브 not 밴디고 모멘트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정신의 형태들 각각의 정신이 자기를 역사 속에서 계속 운동시켜 왔던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그죠? 감각, 지각, 오성, 자기의식, 이성, 정신 거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양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인륜과 법률의 세계를 거치면서 예술과 종교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도달한 절대지의 상태. 쏙쏙 들어오죠. 그죠? 1차 자료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서문 강의가. 이 석박사 과정 유럽에서 한 학기에 못 끝납니다. 이게 원문 강독은 3학기 정도 해야 끝.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그런 분량이. 그래서 이런 개별의 정신의 형태들은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계기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은 네가티프, 부정적이고 운트, 페얼 슈빈덴트, 진트, 소멸해 가는 것,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과정이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요. 참다운 것과 오류가 있는 것. 그리고 균열을 포함하는 것이요. 불화와 투쟁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는. 이제 이해가 쏙 되죠. 그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긍정과 부정 통일된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정신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운동이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쿠스 축제에 취해 있는 상태지만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단계. 이건 역시도 포함되는 거예요. 절대지혜 단계. 바쿠스 축제의 어떤 그 황홀경 안에서 명료하게 열려지는 깨끗한 순수한 정신.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해겔의 사유한 데서. 니체의 바쿠스 축제랑은 좀 다르죠. 그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긍정적 계기뿐만 아니라 부정적 계기, 생성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in dem ganzen der Bewegung es als Ruhe aufgefasst. 휴식으로서, 정지로서 파악된 운동의 전체 안에서는 ist dasjenige, was sich in ihr unterscheidet und besonderes Dasein gibt. 자, 자신을 운동 속에서 구별시키고 그리고 특수한 현존재를 부여해 주는 바로 그것은 als ein Tolles, das sie erinnert aufbewahrt. 자신을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마지막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 도달한 것은 뭐죠? 자기를 구별하고 특수한 현존재를 부여해.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기억하면서 보존된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철학에서 지향은 뭐야? 부정하면서 보존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 정신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의 모든 단계들을 만족해 하면서 보는 거예요. 화해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통하여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단계들을 넘어서서 종합한 상태, 통일된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Dessen Dasein, das bisschen von sich selbst ist, wie dieses ebenso unmittelbar Dasein ist. 그래서 이런 것의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요.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직접적으로 현존재인 거예요. 뭔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뭐야? 마지막에 도달한, 절대지에 도달한 정신은 인식과 존재의 통일을 이룬 상태잖아.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사의 모든 현존재, 거기에 있는 존재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절대정신이 자기 스스로 운동한 그 과정, 그 자체를 아는 게 철학의 단계요, 개념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일치하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또 지금 거기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와 인식의 일치를 이루는 절대정신의 마지막 단계, 정신현상학의 주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목 다 쉬었어.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4번째 강의 마칩니다. 계속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스!